텐데 제목은 YPM이에요. 제가 YPM이라는 제목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세미나 할 때. 근데 이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함축적인 단어가 제 선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P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PM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PM이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PM을 통해서 얻은 것, 그리고 PM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고 나가고 싶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액티바에 3개 가져왔거든요. 중간중간 제가 어느 타임에서 질문을 할지는 미리 준비하여 해오진 않았어요. 저는 P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이력으로 계획을 해오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이제 대답 잘 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는 제 욕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다들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8단계 욕구 많이들 아시죠? 네. 네. 저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욕구의 8단계에서 이 하위 쪽에 있는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내가 그 상위 욕구로 진화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뭔가 안전의 욕구, 소속,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함, 이런 소속의 욕구, 그리고 성취와 뭐 인정, 존경을 받는 이런 인정 욕구. 이 하위 단계 욕구들은 결핍 욕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 결핍 욕구가 내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상위 단계 욕구인 성장 욕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인지적인 욕구, 더 배우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가장 윗단계에 있는 욕구가 이제 남을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욕구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성장 욕구 같은 경우는 내가 충족이 되지 않아도 힘들지는 않아요. 뭔가 결핍감을 느끼거나 두렵거나 막 초조하거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진 않지만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이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성장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실은 이 결핍 욕구를 채웠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과 내가 성취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아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 제가 경제활동을 한 게 20살, 20대 한 중반부터 이런 경제활동들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돈이었죠. 돈 벌고 싶어서 이렇게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욕구들을 채워나갔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PM을 통해서 제가 많이 얻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PM을 통해서 욕구들이 많이 채워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저도 나의 이런 욕구, 정말 나의 야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찾다가 PM에 제가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뤄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욕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욕구는 정말 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 소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제 이름은 4글자입니다. 네, 한글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올해 42살이에요. 85년 소띠고요. 아들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PM은 제가 딱 만 3년 됐더라고요. 제가 2023년도 5월 20일에 가입했거든요. 그리고 6월 매니저로 이제 시작을 해서 딱 만 3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하 회원이 제가 보니까 12,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 팔로워보다 많아요. 인스타 팔로워보다 회원님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 소득을 벌면서 저의 추구미는 육각형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은 다 우수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나는 좀 균형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입문한 지가 지금 13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은 제가 다른 회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PM은 이제 3년 차인데, 그러면 제가 맨 처음 13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피부 때문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저보다 고민이 있으셔서 이런 PM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보시면은 좁쌀 여드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한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있었고, 그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때는 건강보다는 이 외적인 게 너무 중요한 나이였기 때문에 항상 피부과를 달려가서 약 먹고 뭐 하고 약 먹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장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피부과 약은요 굉장히 독해서 끊고 1년 이후에 그런 임신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독해요. 몸에서 해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내가 뭔가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겪으면서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가 그 뉴스킨이라는 화장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멍게 같은 피부로 제가 제품을 딱 썼는데, 이때도 스폰서를 만나지도 않고 그 당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고 그냥 가입하고 이렇게 사인업하고 제품도 제가 알아서 사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품이 좋은 건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편안해지는 건 있었어요. 보습이 되니까. 근데 막 이런 그 10년이 넘었던 여드름이 사실 일주일 만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나한테 전달해준 사람이 이걸 돈을 버는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거 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강남역 카페에 만나서 보상을 듣고 그날 바로 사업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제가 듣고 제가 판단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얼렁뚱땅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13년째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단순했었어요. 이걸로 막 1억 천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시스템 소득이 뭔지도 몰랐고, 제가 그 당시에 있던 그 회사의 그룹은요, 저희는 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인업이는. 그 전에 제가 뉴스킨에 있던 그룹은 정말 흑수저 그룹이었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뭐 없으니까 시스템이 뭔지 몰랐던 거죠. 하다 보니까 아 저긴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구나 알게 된 거지, 들어가선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 뭔가 리더를 꿈꾸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저도 그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추가 소득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먹는 제품값 정도 벌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인맥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새로운 인맥을 늘리는 거에 대한 니즈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맨날 만나는 친구들, 똑같은 친구를 일주일에 5번 만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그럼 내가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모든 명단을 떠올렸을 때 저는 그냥 가족,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에게 먼저 오픈을 전달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온라인,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때도 데모백 꾸려가면서 이제 열심히 데모도 하고 보상도 풀고 사업설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이때도 전국으로 막 다녔어요. 근데 저희 PM 같은 경우는 데모백 하나 꾸리는데 10만 원도 안 들잖아요. 그죠? 심지어 액티바이저도 공짜로 주고. 근데 이 당시에 이 회사는요, 데모백 하나를 꾸릴 때 디바이스랑 이런 저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 비용이 그래도 뭐 비즈니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PM과 비교했을 때는 금액이 높은 편이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을 반쪽을 풀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막 어깨를 이렇게 내놓고 여기 림프 풀어주고 2시간을 림프 풀어주고 얼굴 반쪽해주고 이런 저 불쇼까지 하고 미네랄 오일이 없다 불쇼까지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지독하게 저는 만난 자리에서 바로 클로징을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뉴스킨 센터 사무실이 선릉역에 있었는데 본사가 삼성동에 있었어요. 그러면 선릉역에서 삼성역까지 항상 셔틀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만난 고객을 데리고 선릉에서 뉴스킨 셔틀을 타고 본사에 가서 피부 측정 시키고 거기서 바로 구입해서 쇼핑백을 들고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10년을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그래도 10년 평균으로 했을 때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벌었거든요.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도 벌었고 7, 800 벌다가 나중에는 막 3, 400으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평균 한 4, 500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야지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냥 나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거에서. 그래서 내가 과연 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뷰티에서 이 다이어트 웰니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아이템들이 건기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2010년 초중반에. 그러면서 저도 둘째 낳고 제가 70kg까지 쪘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다이어트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니즈는 크게 없었지만 사업을 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체지방만 10kg을 뺐었거든요. 그러니까 꽉 차게 그 라지 사이즈 바지를 꽉 끼게 입다가 오후가 헐렁해질 정도로 막 뺐었어요. 그때는 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이건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을 뺐었는데 그렇게 빼니까 소개는 되더라고요. 나를 보고 제품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시은이 엄마 뭐 했어? 수련아 또 다이어트 했어? 너 먹은 거 뭐야?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소개는 많이 나갔었고 그때 그 당시 김정현 리더님도 저한테 티알라이트를 샀었어요. 그렇게 내가 직접 전달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또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뭔가 장점과 메리트는 알겠는데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는 그냥 자영업처럼 이게 나의 그릇인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도구는 좋지만 그냥 나는 자영업처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깜인가 보다. 내 깜이 그거밖에 안 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제가 되기에 참 어려운 구조였던 거예요. 일단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90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지금 7일 만에 싹싹 빠지잖아요. 근데 90일을 관리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하려면 하죠. 하려면 하는데 이게 쉽게 그 유입이 잘 안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비쌌어요. 3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번은 하지만 재구매가 안 된다는 거.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재구매잖아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제품 하나하나의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컸었어요. 그리고 이 300만 원짜리를 하나 전달하는데 나한테 소개비가 85,000원이야.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질나죠. 그리고 복잡한 사업도 이제 하다가 이 인바디 기계를 저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인바디 기계랑 이 양자측정기라 그래서 의사도 아닌데 이걸로 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다 스캔해준다 하면서 그때도 열심히 막 썰을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손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만 하는데 그 이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냥 나는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뉴스킨 회원을 통해서 내가 PM을 전달받게 됐어요. 그 전에도 PM을 한 2번 정도도 전에 들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랑 남편을 통해서 듣긴 들었었는데 흘려 들었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이제 신규 회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화장품은 뉴스킨을 쓰는데 제품 그 건강기능식품은 PM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PM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 사업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품에 대한 경험 후기를 막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는 10년을 제가 그 뉴스킨 제품을 먹고 바르면서 단 한 번도 타사 거를 궁금해하거나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날 바로 액티바이저를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빨리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그 다음날 배송을 받고 액티바이저 딱 성분표를 보니까 비타민 B군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얕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통을 제가 일주일 만에 다 먹었거든요. 액티바이저를. 그랬는데 좁쌀여드름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만났던 친구들이 야, 너 피부 뭐 했냐? 막 이러고 근육통이 제가 여기가 그 경추가 안 좋아서 항상 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대체 뭐지? 그리고 손발이 차가웠었는데 손발이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게 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혼자 액티바이저가 뭔가 PM이 뭔지 막 샅샅이 찾아보게 됐고 그래도 이제 10년의 그 짬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PM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스폰서를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분 찾았는데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찾아보다가 황당구리장님한테 제가 5월 16일 날 3년 전 5월 16일 날 이제 오픈 카톡으로 문의를 드렸었고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진지했고 절대 웃지 않았어요. 웃지 않았어요. 일부러 웃지 않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폰서랑 그룹이 너무 중요한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연락 한번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 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5월 21일 날인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제 가입을 하고 이때부터 저의 이제 PM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PM을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액티바이저를 통해서 이 NTC를 느꼈잖아요. 근데 NTC가 이해가 돼서 사업을 했을까요, 제가? 아니요. 설명을 들어도 그게 귀에 잘 안 들렸어요. 그 처음에는 이게 내가 저도 나중에 한 2번, 3번 들었을 때 내가 좀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들리지 처음에는 잘 설명을 해도 약간 흘려듣게 되거든요. 근데 NTC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첫 잔 딱 마셨을 때 그 찌르르한 그 느낌이 NTC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영양소가 내 몸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도달을 하는 그 기술력 그거를 저는 첫 잔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대체 뭘까? 이게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반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바로 NTC였는데 NTC 다들 아시죠? 네. 혹시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NTC는 영양소 전달 개념이에요. 저는 박사님처럼 잘 설명을 못해요. 제가 현장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NTC는 영양소 전달 개념인데 NTC 자체가 특허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특허들 중에 대표적인 기술력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비타민 B군과 C군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7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배출도 싹싹싹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지용성이죠. B, C 빼고는 대부분이 지용성 영양소인데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간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담즙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그런 유화제 역할을 하면서 내 몸에 흡수를 시켜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흡수를 시켜주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캡슐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일, 야채를 내가 원물로 씹어 먹는 것도 흡수율이 20%밖에 되지를 않는데 PM은 그런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98%, 10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첫 잔에 느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많이 먹여보면 그 자체로 사업이 확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TC 기술력이죠.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싹 들어가려면 세포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이 세포 문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인슐린이잖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오지 않아야 될 때 제대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이 오작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세포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뭐 영양제를 먹고 좋아서 추천을 해줬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또는 나는 좋아서 누군가한테 추천을 했는데 쟤는 잘 모르겠고, 이게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이 흡수율 때문이거든요. 근데 PM 같은 경우는 세포문을 늘상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대사증후군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먹는 족족 흡수가 되니까 효과를 너무 빨리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테이블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이 액티바이즈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처음에 직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시 반응. 저도 처음에 딱 마셨을 때 저는 목이 빨개졌어요. 기관지가 워낙에 안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액티바이즈를 타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확신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내가 먹이면 먹일수록 확신이 계속 올라.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었어. 그리고 지난번 황다영 그룹장님 강의에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같이 이제 저희가 청담동에 헤어샵 하시는 원장님을 만나서 액티바이즈를 타드렸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피부가 막 붓듯이 이렇게 화장품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부으면서 빨개지시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셨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공황장애 를 굉장히 이제 앓고 계시던 분이었고, 또 그분이 저희한테 그때 화내셨었거든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대문을 보고 난 이후였어요. 보상은 아직 듣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은 내가 설명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가주세요 해가지고 주섬주섬 정리해가지고 갔죠. 가고 나서 이제 갈 때 제가 샘플을 드렸는데, 저 이거 무서워서 못 먹으니까 저 주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샘플도 못 드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저도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전화를 해서 좀 어떠세요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어제는 너무 깜짝 놀라고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가슴 안에 있던 돌덩어리가 싹 빠져나간 것처럼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내일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메이저 패스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드시고 막 친구분들도 소개하시고, 그래서 저는 플러시 반응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플러시 반응이 있을 만큼 타드려요. 그래서 3스푼으로는 잘 안 뚫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최소 수북하게 5스푼, 7스푼 타드리거든요. 그럼 깎아서 하면 거의 10스푼가량으로 타드려요. 그러니까 에티가 쑥쑥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만큼 리크루팅이 잘 되고 제품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다른 파트너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오후에 저녁에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카페인에 취약해가지고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 나오면 이거 드릴게요. 정답 아닌데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루 잠 못 자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제품력을 내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분의 수면까지 내가 걱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품력 알면 어차피 설레어서 잠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잠을 못 자는 거를 걱정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제품력을 느끼려면 밤 9시든 10시든 10스푼을 진하게 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그 뒷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일단 플러시 없으면 당황하지 않으세요, 사장님들? 그죠? 이거 왜였지? 제가 김정혜 리더님 사업한 지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플러시가 안 나온 거예요. 당황했죠? 일주일밖에 안 된 사업자니까. 그래서 한 잔 제가 더 타드릴게요 해가지고 2잔 탔는데도 플러시가 없었어요. 당황했지만 당하지 않은 티를 냈고 보상을 열심히 풀었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클로징을 다 했거든요, 메이저 패스까지. 근데 플러시가 있고 없고가 뭔가 나한테서도 이게 달라요. 나의 전달력도 다르고 그 뒷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진하게 타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정계진 사장님 초대로 오셨던 분이 자기 액티바이즈 플러스가 아직 없으시다는 거예요. 드신 지 한 1, 2주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액티바이즈 피치를 타드렸어요. 거의 10스푼 습하게 바로 이제 터진 거예요. 바로 터진 거예요. 제가 뚫어뻥이니까 다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먹이는 게 비즈니스를 정말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엄청난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 아시죠? 지난번 강의에서 황대무리장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 우리가 기차 플랫폼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도에 다음 아세요? 다음? 네. 한메일 아세요? 네. 한메일 지금까지 쓰시는 분 계세요? 네. 이 당시에 한메일 없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온라인이 막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막 PC방들도 막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이 한메일을 무료 이메일 서비스로 쫙 풀었어요.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쵸? 사람을 모았어. 그리고 다음 카페도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엔 친구들끼리도 메일 주고받고 그랬어요. 다음 카페에서 막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다모임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 다음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약간 전환을 잘 못했죠.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네이버가 나왔는데, 네이버는 이제 검색 포털로 이제 쫙 올라오면서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페, 뭐 지식인 이런 것들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기서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체류하게끔 만든 거예요. 커뮤니티를 계속 만들면서 정보를 소비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카카오가 나왔죠. 카카오톡이 무료 메신저로 처음에 막 사용을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카카오도 있었지만 뭐 라인도 있었고 비슷한 메신저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근데 결국 살아남은 건 카카오죠. 네. 그래서 카카오가 그 당시에도 무료로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지금은 어때요? 카카오에서 택시, 쇼핑, 은행 별거 다 하죠. 뭐 이모티콘, 뭐 선물하기 하면서 모든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단 내가 사람을 구축해놓고 거기서 사람을 모아놓으면 아이템이 추가되면은 그냥 사실은 손쉽게 그게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매출이 계속 확장이 되고 비즈니스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쿠팡. 그래서 카카오 저희 작년인가 한번 막힌 적 있었잖아요. 몇 시간을. 그때 어땠어요? 너무 막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는 그 카카오의 빅피처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카카오 없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게 만들겠노라. 근데 쿠팡도 비슷하지 않아요? 쿠팡도 와우 회원비가 계속 올라요. 2,900원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저 자동차로 아는 거 얼마인지 잘 모르고 7,000 얼마인가요? 계속 올라가고 쿠팡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도 저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빠르게 로켓 배송. 근데 쿠팡이 처음에 거의 몇 년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로켓 배송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적자를 넘어간 시점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사람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반복하면서 뭔가 구독을 하는 플랫폼이 이제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같은 경우도 광고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광고 보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편안해지면 다시 불편한 거를 사람들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매출이 예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비반복 소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건 뭐 꾸준히 뭐 정기적으로 숙박을 하고 정기적으로 배달을 해먹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반복적으로 모이는 플랫폼을 완성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PM이 그런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PM은 플랫폼 비즈니스이기도 하면서 구독도 하고요. 반복이 되죠. 반복 소비가 되죠. 그래서 오토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모아요. 사람을 모으고 반복 소비를 하고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그리고 오토십 회원 같은 경우는 내가 소개를 했을 때 10% 캐시백을 받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먹고 공유하고 소개하면서 캐시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계속 데려오는 그런 확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토십은 구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달 자동 결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건강 루틴으로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모션이 합쳐지게 되면 이미 그 오토십 회원님들만 저희는 프로모션 제품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회사가 제가 지난번 줌 미팅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사실은 오토십 회원이 아니어도 프로모션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건강하게 네트를 펼쳐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펼쳐 나가시라는 저는 그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십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3, 6, 9, 12월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그리고 5월, 11월 액션팩 프로모션, 그리고 매달 진행하는 BA 프로모션 때 대부분 구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신규를 찾아서 프로모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내가 모아놓은 오토십 회원님들이 알아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플랫폼 비즈니스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소개나 네트 확장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결국 플랫폼의 힘은 제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토십이에요. 저는 매출은 잘 안 봐도 오토십 무조건 보거든요. 지난달 대비해서 내가 오토십이 한 개라도 늘었나, 그리고 조금 줄었으면 이게 왜 줄었지? 누가 뺀 거지? 어떤 라인에서 빠진 거지? 보거든요. 저는 오토십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오토십은 반복 소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이 되고 플랫폼 그런 비즈니스의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토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토십 같은 경우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3개가 이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고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가 되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액티바이즈 10% 할인돼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3개씩 짝꿍을 맞춰서 이제 배송을 받다 보니까 이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토십의 장점은 일단 누구나 3종이에요. 누구나 3종. 언니는 고혈압 있으니까 저거랑 저거 먹어. 너는 당뇨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 먹어. 넌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럼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3종이니까 너무 소개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오토십 먹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쉬워서 소개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누구나 3종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토십이. 그리고 10만 원대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반복 재구매가 되죠. 매달 5일, 15일, 25일이 결제가 되면서 이제 오토십 구독자들이 이제 PM 제품을 매니아처럼 드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아이디당 한 개의 오토십만 걸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성 소비자들만 있기 때문에 가짜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비즈니스가 펼쳐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NTC와 오토십이 합쳐졌을 때 저는 돈 플러스 자유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NTC만 있고 오토십이 없으면 그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겠죠. 오토십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토십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회사들이 오토십 서비스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죠? NTC가 없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있는 PM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잖아요. 네트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트를 펼쳐 나가려면 오토십을 전달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무한 확장이 되면서 무한대로 나한테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팁 파트너 그냥 단품만 구매했을 때 여기서는 더 이상 소개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결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집중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냥 제품만 전달했으면 여기서 다 끊겼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이제 구성이 됐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트를 펼치는 데 좀 집중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매달 5일, 15일, 25일에 오토십이 결제가 되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랑 성가탄신이 있어가지고 그날 당일에 결제가 안 되고 그 다음날 결제되거든요.
그래서 오토십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예측이 가능하죠. 다음 달에도 이 정도 이상의 볼륨이 뜨겠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삶의 선택권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오토십 매출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볼륨이 29만 포인트 정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제 매출의 50%가 오토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사실은 더 볼륨이 많이 뜨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 정도가 오토십 구독으로 뜨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좀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5월 12일에 얼티메이트형 5+1 프로모션이 있었죠. 12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 거 딱 하나 샀어요. 어차피 한 아이디는 하나밖에 못 샀잖아요. 저희가 하나 샀는데 12분이 지났는데 1억 2천만 원의 매출이 뜬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판 게 아니라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나의 네트, 나의 오토십 구축인 거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속 이렇게 숙지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매출, 뭔가 액션팩 파는 거 여기에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치 전달을 내가 정확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가치 전달을 할 때 이게 잘 안 먹힐 수는 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확장되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판매를 했을 때와 가치 전달을 했을 때. 내가 가치 전달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1분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상 1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PM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했을 때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나는 어떻게 설명할까? 나는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치 전달할까?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PM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좀 보상이죠. 보상 플랜이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풀지는 않아요. 워낙에 평소에 많이 들으시고 이제 애프터 하시면서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 추천 보너스 10%. 내가 누군가 직접 내가 소개한 사람이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는 10% 캐시백을 받죠.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 딱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오토십 하나만 전달해도 15,000원. 그죠? 5명 전달하면 75,000원.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10명 전달하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현금 보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 78,000원. 우리 매니저 퀵스타트 세트를 하나 전달했을 때 78,000원을 바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 보너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자들이 이 두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내가 오토십이 많고 막 파트너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과정을 누구나 겪거든요. 내가 지금 뭐 PT 이상 리더가 되신 분들도 다 이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제품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판매가 아니다, 영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판매 영업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매 영업을 해봐야지 내가 리크루팅도 할 수 있고 이런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판매 영업을 못하고 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초기 사업자들도 100만 원, 200만 원 굉장히 빠르게 벌어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딱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팀이 없잖아요. 저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름이 풀보너스였어요. 풀보너스로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어요. 거의 사업 한 4개월 동안 200만 원만 벌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풀보너스로 2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난 좀 돈을 벌어야겠다. 돈 벌고 싶다. 이제 시작했는데 라고 하시면 이 퀵스타트 세트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전달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가치 전달, 사업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빠른 승인 보너스. 빠른 승인 보너스는 내가 이 사업에 사인업을 하고 바로 달려나간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에요. 실행력 있게, 행동력 있게, 추진력 있게 뛰어나간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인데 이게 해당 직급을 기간 내에 본사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달성을 했을 때 일회성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PT를 1년 안에 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
빠른 승급 보너스 총액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딱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몸도 같이 결단을 하시면 더 빠르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6레벨 보너스. 여기서부터 진짜 내가 네트를 확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사업을 전달하고 가치 전달, 비전 전달에 깊게 들어갔을 때 6레벨이 아니라 7레벨, 8레벨, 10레벨, 15레벨까지 깊게 파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랜차이즈 보상처럼 내가 직접 만든 그런 대리점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으로 계속 확장된 나의 파트너, 나의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5%, 3%, 3%, 3%, 5%, 5% 여기 6레벨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초기 직급 SM은 2%부터 최고 직급 CL 21%까지 무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인데, 이 리더십 보너스를 잘 활용을 하시면 커미션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동일한 직급이어도 내가 그 직급 평균 수당보다 훨씬 더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큰 고민이 나와 온도 맞는 파트너가 바로바로 잘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계속 일단 옆으로 늘려가다 보면 리더십이라도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리더십 많이 받으면서 늘려가다 보면 또 이제 거기서 뿌리가 내려가는 란이 또 나오고 거기를 후원해 나가면서 굵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계속 리더를 창출하면서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고, 이 리더십 보너스를 잘 활용하시면 역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P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역전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에요.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상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게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PM은 역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 보너스를 잘 활용을 하셔서 많은 수당을 받아가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카 보너스. 저희가 IMM 직급부터 16만 9천 원부터 최고 직급 CL은 260만 원이죠. 그렇게 수당 외에 별도로 카 보너스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아, 그다음에 미니, BMW, 이제 CL이 되면 포르쉐까지 내 명의로 등록한 그 차량을 구매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카 보너스를 직급에 맞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카 보너스를 주는 이유가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 해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동력이 좋은 사람들이 잘 하더라. 그러니 내가 차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행 보너스. 여행 보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저희가 4가지 정도의 여행 보너스가 있는데, 다음 달에 또 6월에 WMC 유럽으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IMM 이상 리더분들이. 그래서 여행 보너스를 통해서 저는 경험 자산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 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PM 여행만 다녀도 그 외에 여행을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행 보너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연금 보너스. 연금 보너스는 이제 노후 준비, 그런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연금 보너스를 넣어줬다고 생각해요. 저도 연금 보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사실은 뭔가 수입의 안정성이 없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주고자 회사에서 이런 보너스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금 보너스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내가 수령받는 그 커미션이 다른데, 내가 낸 금액과 동일하게 그 본사에서 5대5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GP 기준으로 24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24만 원을 같이 내주거든요. 그럼 한 달에 내 돈은 24만 원이지만 매달 48만 원씩 적금을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뭐 공격성으로 하실 건지 안정형으로 하실 건지. 무조건 저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단기면 안정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잖아요. 저는 10년이면 주식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70% 투자를 했거든요. 60%인가 70%인가 투자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실시간 확인하니까 지난달 48만 원 는 게 또 올라가 있어요. 48만 1,0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보너스를 내가 조금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에 50만 원 벌 수도 있고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1000만 원 벌 수도 있고 5천만 원 1억도 벌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투자금은 없어요. 메이저 패스가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먹는 거잖아요. 회사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그쵸? 내가 그거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내 건강하자고 먹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 패스, 그리고 우리 월세 없죠. 그리고 매달 유지 비용도 없죠. 그 회사에서 본사 이런 장소까지 제공해 주니까 세미나도 무료로 하잖아요, 저희. 그리고 이제 근데 월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하는데 이 액티바이즈 투자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액티바이즈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하게 플러스 느끼게끔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수록 사업을 조금 빠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빠르게 결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저는 보는 시선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데모용, 그리고 사업의 아이템, 그리고 내가 샘플로 주는 거, 내가 공유하는 거, 나눠 먹는 거. 만나면 많이 먹이고 대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액티바이즈가 빠르게 소진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업 초기에는 하루에 액티바이즈 한 통씩 썼거든요. 왜냐면은 하루에 거의 한 3-4팀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3-4명이 아니라 3-4팀을 만나니까 만나면 막 2명, 3명일 때도 있고 1명일 때도 있고 막 4-5명일 때도 있고 그거 타주고 데모 보여주면 없어요, 액티바이즈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몇 배 이상으로 저는 그걸 받았잖아요, 결과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액티바이즈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많이 먹이고 싶어요. 지금 먹일 사람을 데려다 주시면 이렇게 정말 많이 먹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금이 우린 너무 저렴하다, 사실 거의 없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게 하나 얻어놓고 PM을 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할걸요? 내가 대출 받아서 대출금이랑 막 이자랑 막 갚아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입장벽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우울하네, 오늘 좀 쉬자. 약간 머리 아프네, 좀 누워있자. 약간 피곤하네, 낮잠 좀 자자. 저는 이렇게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금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저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6개월 동안 막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PM을 이렇게 알아봤죠. NTC, 오토시, 플랫폼, 보상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해볼게요 라고 사인업은 하지만 그때부터 확신이 이만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 확신을 채울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제가 5월 20일에 사인업을 하고 저기 날짜가 5월 23일이거든요. 5월 23일 날 저 통통한 정수영 그릇장의 손이에요. 저 영상을 제가 하루에 수십 번을 봤어요. 수십 번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보상 플랜을 푸는 거예요. 왜? 나는 만나자마자 보상 너무 풀고 싶은 거예요. 만났는데 내가 쭈뼛쭈뼛하고 질문 들어왔을 때 그 답변을 못하는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빠른 승급 보너스랑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된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총알은 있는데 뭔가 내가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보상 플랜부터 저는 완벽하게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됐고 2달이 됐는데 보상을 잘 못 푼다? 저는 그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T라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완벽하게 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했었고 5월 26일 날 그때 저희가 수유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커미션 나온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이제 물어봤었고 그 당시에 저희 3대 스폰서님의 커미션이 1,800만 원이 찍힌 커미션 내역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진짜네 진짜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내가 이것보다 절반만 벌어도 괜찮겠다. 절반이면 한 900만 원 되잖아요. 절반만 벌어도 괜찮겠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거의 절반? 한 400만 벌어도 애들 키우면서 그냥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또 괜찮겠다. 저는 되게 소심한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었던 거예요, PM을. 근데 지금 저는 여기에 찍혀있던 커미션보다 저는 지금 더 많이 벌고 있고 이 1,800만 원을 받았던 이분은 지금은 한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커미션 보고 온 날이에요. 커미션 3시에 받고 7시에 집에 와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야 너 우리 집에 와봐. 그래가지고 동생이 가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 거야. 동생 오고 엄마 오고 해가지고 줄줄이 가입해가지고 쫙 레이저 패스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상 풀었어요. 연습 열심히 한 거. 야 이해돼?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나한테 얘기해 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5월 제가 28일인가 29일 날 그때 인스타그램에다가 저 이제 PM을 합니다라고 딱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스킨에서 저의 아이디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사람이 2개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죠. 이렇게 실직자가 되고 소득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PM 미친 듯이 해야죠. 돈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그래도 여기서 한 300~400만 원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그 300~400만 원을 놓지 못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실 1년을 넘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스스로의 확신을 만들어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제발 좀 빨리 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만에 확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 아이템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거 한번 알아봐, 검토해봐. 그리고 카카오톡에 있는 모든 명단들에게 이제 연락을 돌렸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인스타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을 저는 동시에 막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나는 그런 상황 못해. 야 너는 누스킨 하다가 또 PM해? 맨날 다단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건 모르게 제품 줘. 나 제품 한번 먹어볼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토시먼트 먹어보게 하고, 먹어보고 내 주변에 연결 좀 해줘봐, 소개 좀 해줘봐. 너 친구 걔 중에 걔 괜찮은 것 같은데 걔 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하루에 뭐 내 팀 5 이런 식으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는 다 풀폰 메이저 팩으로만 전달했어요. 제품만 먹어도 메이저 팩. 보약 먹듯이 먹어봐. 보약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이죠 한 달에. 근데 이게 90만 원대였잖아요. 그럼 너무 싸단 말이에요. 6개월치가 9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전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만 먹는다고 한 사람한테 오토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건강하려면은 한 달 먹고 3개월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쭉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 이거 한 번 먹고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소개하고 싶어질걸? 하면서 얘기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는 다 그 메이저 팩으로 전달이 되어서 풀 보너스만 제가 7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4개월 동안에. 그래서 초기부터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랜은 저는 PM이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1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회사 가보시면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100만 원 벌면 박수 받아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PM은 너무 빠르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월 28일인가 29일날 인스타그램을 오픈하고 그때부터 연락을 막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5월 31일날 3일 만에 MMO를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MM이 판 게 아니라 이거 너 지금 해야지 6월부터 매니저 보너스 받아. 지금 나랑 같이 시작해야지 6월부터 받아. 나 지금 달릴 때 너 같이 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성장하면 너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어. 지금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사람을 5월에 3일 동안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때는 맨날 아침에 해 떠서 나가고 밤에 이제 해 지면 집에 들어오니까 뭐 막 릴스 같은 거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컨텐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막 만나고 먹일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근데도 나의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다녀오면 꾸역꾸역 누워가지고 이거를 업로드를 하고 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장님들 보시면 인스타그램 글을 봤을 때 막 끝까지 다 읽게 되는 영혼이 담겨있는 글이 있고 첫 줄부터 패스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GPT 글이네 패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담겨있냐, 나의 진심과 열정과 그 뜨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의 길고 짧은 건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장력이 좋고 나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팅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뜨거움이 있는 상태에서 올리고 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누군가가 또 연락이
와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으로 만나게 된 거죠. 연락 안 오면 오프라인으로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5월 28일 이때 이제 사업을 오픈을 시작을 했고, 매달 저는 승급을 했어요. 6월 VP, 7월 EVP, 8월 PT, 9월 SP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줌 미팅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7, 8월은 완전 비수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없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8월은 정말 아주 극 비수기거든요. 근데 제가 8월에 PT를 달성했는데 저는 그때 비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모션이 상관이 없는 건 사람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있으면 프로모션이 있든 없든 1월이든 8월이든 비수기든 남들 다 휴가를 갔던 상관없이 승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뭔가 승급 목표로 달려오셨던 분들 중에서 뭔가 조금 내가 기대만큼 결과가 지금까지 잘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또 하면 되고요. 다음 달에 안 되면 10월에 또 하면 되고요. 10월에 안 되면 11월에 하면 되고, 계속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사실상 프로모션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저희는 새로운 또 시장이 열렸잖아요. 얼티메이트형 다 써보셨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너뷰티 쪽에서는 사실 액티바이즈가 한 잔만에 뭔가 바로 플러스를 느끼면서 진하게 내가 제품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킬러 아이템이었다면, 이 겉으로 관리하는 화장품에서는 얼티메이트 0이 있는 거죠. 얼티메이트 0으로 내가 딱 발라줬을 때 3분 만에 쫙 주름이 펴지는 화장품. 이거는 그냥 저는 바르는 액티바이즈라는 딱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너비 사장님들 온라인 올리신 거 한번 캡처해봤어요. 그래서 캡처해봤는데 정말 새로운 마켓이 열리면서 저는 또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럼 이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저는 여자의 본질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소비가 강한 시장이죠. 주름이 펴지는데 그거 다음 달에 안 쓰시겠어요? 저 하루 안 쓰니까 주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안 썼어요. 어제 밤에 오랜만에 그 마스크팩을 하고 얼티메이트형을 안 바르고 그냥 잤는데 이거 주름이 아침에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안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뷰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저희는 이너뷰티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장된 플랫폼의 힘을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보시고 조금 오토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존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고객은 뷰티로 유입이 되어서 이제 웰니스로 역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 유입이 이제 또 여기 뷰티 시장에서 또 흘러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위너비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너뷰티 나는 잘 모르겠어, 나 아직 건강해, 뭐 밥이 보약이야,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뻐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역으로 뷰티로 리크루팅해서 이너뷰티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거의 끝나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혹시 내가 PM 하기 전에 나는 다단계에 대한 부정이 좀 있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많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입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만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다단계를 사람들이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몰라서? 남한테 피해를 줘서? 성공한 사람 본 적 없어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서? 응? 강매. 그쵸.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네요. 꼭대기에 한 명만 있고 밑에 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선입견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 때문에 왜 싫어할까 사람들?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불로소득이라고. 맞아요.
불로소득으로 느껴지는 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 업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동수입. 시작하자마자 자동수입 나는 벌었다. 없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시작하자마자 나 너무 자유로워졌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 아직도 저 자유 어디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 아직 언제 오는 거죠? 세 번째, 노트북 하나로 일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작은 결과만 얻을 수는 있겠죠. 그쵸? 사실은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이거 먹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내가 뭔가 이 전달력이 없을수록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줌을 통해서 노트북 하나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한 잔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해야 되죠. 말로. 저처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먹이는 게 저는 쉽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네 번째,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게. 나중에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그냥 온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사람들이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냐면 똑똑한 사람은요 결과 마케팅에 속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똑똑한 사람을 원했어요. 그냥 저렇게 자동 수입을 원하고 시간적 자유를 원하고 노트북 하나로 일하고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파트너로. 그랬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저는 과정 마케팅을 많이 했던 거예요. 과정이 뭐 그렇다고 찌질하진 않아요. 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이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나는 대가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저런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과 마케팅이 아니라 저는 과정 마케팅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인 거잖아요. 딱 뿌리자마자 갑자기 막 나무가 되고 열매가 달리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막 물 주고 햇볕 쐬고 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나무도 있고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도 싹도 피우지 못하고 썩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저 네트워크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심어도 그냥 이만큼 자라는 나무가 있고 이만큼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경우의 수를 늘리다 보면은 금배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직대가 지금 210명을 제가 가입시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리다 보니까 또 정말 이런 그런 금배 멋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저에게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금배 파트너를 만나고 싶으면 일단 내가 금배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전달한 오토십이 36개예요. 근데 저는 거의 그냥 계속 쭉 가요. 제가 사업 초반에는 45개까지 갔다가 한번 싹 정리가 되고 한 2년 전부터는 계속 한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산하에서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2,700개 정도 오토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700개가 다음 달 저희 액티바이즈 그 프로모션이 있죠. 그때 2,700명이 저는 최소 한 세트씩은 다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토십을 내가 집요하게 파고들게 돼요. 저는 오토십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가 결국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롱런에서 쭉쭉 가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심플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게 조금 심플하고 쉽고 재밌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대신에 나의 개인 루틴을 좀 일정하게 가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하고 독서하고 일기 쓰고 일기는 뭐 거창할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좀 되돌아보는 거 반성도 하고 뭐 잘한 거는 스스로 칭찬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수면 관리, 수분 관리 그리고 감정 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습관을 잡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실패에도 도전하는 습관,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습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온전히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면 나의 비즈니스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섭게 연결이 돼요. 이게 희한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많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제 사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집에 이제 복제를 2명을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 아이들도요 운동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줄넘기 학원 일주일에 4번 가서 땀 쫙 흘리고 오고, 수영하고, 그리고 바둑 일주일에 1번 다니고, 피아노 다니고, 미술 다니고, 저희 예체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잠들어요. 9시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안 듣는 존재인데 듣게끔 만드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내 역할인 것 같아요. 얘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들을까? 소리를 질러야 되나? 아니 보상을 해줘야 되나? 페널티를 줘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상을 주는 거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끔씩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페널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시간표를 만들어줬거든요. 본인들이 한 권을 동그라미 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시부터 저희는 잠잘 준비를 해요, 저희 아이들을. 그전에는 이거 해, 저거 해, 일기 써, 샤워해, 머리 막 양치해 막 소리 질렀는데 딱 그거 딱 벽에 붙여놓으니까 알아서 9시까지 딱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와, 집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너무 쉬워지고 육아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저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서부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엉덩이 붙이고 집중하는 시간, 오전에 저희 주말 오전에는 무조건 1시간 반씩 각 방에서 시간 보내요. 엄마, 아빠, 첫째, 둘째 이렇게 방에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자유인데 각 방에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저희 아이들은 안 보고, 간식도 요만한 사탕 하나를 먹어도 저한테 허락받고 오더라고요. 학원에서 하나씩 받아오잖아요. 간식 같은 거 집에 가져와요. 엄마 나 이거 받았는데 먹어도 돼?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애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희한하게 목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스폰서가 하는 거 파트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무섭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건강하게 바르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M을 하면서 저도 많이 좀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3년 전에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PM을 하면서 2번 이사를 했어요. 2번 이사를 했는데 점점 더 제가 원하는 집으로, 원하는 그런 위치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PM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뭐 방학이면은 이제 여행도 가고, 그리고 바로 저희 집 앞에 한강을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주말 그냥 아이들이랑 산책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꽃 같은 것도 이제 새거 같은 거 사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 이건 별로 돈도 안 들어요. 만 원, 2만 원이면 사요. 근데 이런 작은 행복이 저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런 기쁨을 알게 됐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이제 아파트 스카이라운지 가서 한강 보면서 내가 노트북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정말 PM 덕분에 제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 랠리 그 클로징 영상에서 울컥했던 이유도 이런 감사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요거를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는 막 명품, 뭐 좋은 외제차,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을 럭셔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진짜 사치, 진짜 럭셔리는 이거더라라고 라는 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했거든요. 첫 번째,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사는 것.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경기도 맨 처음 그 PM 시작할 때는 그 용인 수지 죽전동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수유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거를 제가 매주 가면서 거기 시스템 초대하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올라가고 싶은 걸 위로. 그래서 사업 시작하고 제가 3개월 차였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판교로 이사를 갔어요. 판교로 이사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까지 오려면 1시간 반은 잡고 와야 되더라고요. 차가 워낙에 막히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반포로 이사를 왔거든요. 반포에서 여의도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명품 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헬스장이 집 가까이에 있는 거. 그냥 저 지하 내려가면 바로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조용한 이웃이 있는 거. 조용한 이웃이 있는 거. 그리고 월말에도 돈이 남고 그걸 재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안이 평온한 거.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거. 저희는 커피 대신 PM 주스를 마시지만. 그리고 7번째 마음 편하게 잠드는 거. 이 7가지가 어른이 되고 보니 진짜 럭셔리는 이거더라 라는 걸 이 글을 보면서 사실 제가 되게 깊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20대 때는 막 명품 사고 싶고 막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이거 내 마음 편한 거 마음 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PM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제 버킷리스트 좀 적어봤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었거든요. 첫 번째는 통장 잔고 건드리지 않고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하기. 요즘에 주식시장 난리 났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안 오신 것 같아. 괜찮아요? 그 주식 갖고 있어서 안 오신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스치네요. 네, 저 없거든요. 저 삼전 주식을 이사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때 다 팔았어요. 네. 근데 저의 그냥 로망, 저의 버킷리스트는 그냥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지금도 이제 차곡차곡 주식을 모아가는 중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이 넘어도 내가 할머니가 됐어도 젊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줄 수 있고 뭔가 마음이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저희는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도 본인들의 고민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좀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더라고요. 방문 쾅 듣고 들어가가지고 문 좀 열어줘 이런 엄마를 상상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평생 매력적이고 섹시한 와이프. 저는 부부 사이가 서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는 서로에 대한 저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막 살찌고 나태한 걸 제가 딱 좀 싫고 남편도 퍼지고 딱 싫어요. 그래서 서로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계속 그런 뭔가 젊음을 유지하면서 존경하는 부부 사이로 살아가는 게 저의 로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은 당연하게 현금으로 비즈니스만 타고 싶은데 제발 통장에 티 안 나게 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타면 그 다음 달에 아껴야 되는 거 말고 좀 티 안 나게. 우리가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으면은 몇십만 원 빠져도 티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너무 살고 싶다라는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고, 나만의 프리미엄 맞춤 트레이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피부 관리며 체형 관리며 막 이런 것들 다 나만 맞춤해가지고 해주는 관리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줄기세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계절마다 집안 인테리어도 막 바꾸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삶이 온전히 만족스럽고 좋은 생활을 하다가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아프면 굉장히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삶. 저는
SNS가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SNS를 안 하던지 아니면 취미로만 하고 싶어요. 컨텐츠 고민 안 하고 누군가가 이거를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없이 좀 자유롭게 SNS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흰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명품처럼 보이는 그런 아우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버킷리스트 전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설레요. 근데 버킷리스트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PM을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온전히 막 무력적인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버킷리스트가. 근데 그런 것들보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좀 뭔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아는 거, 그리고 내 욕구가 뭔지 아는 거.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뭔지 알고 내가 만난 사람의 욕구가 뭔지 아는 거, 그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준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뭘 하더라도 잘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기 흔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중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이런 것들을 막 좋은 집에서 막 진수성찬 차려놓고 막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다 보면은 결국 내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밥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제일 행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 기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뭔가 회사 설명도 없고 뭐 보상 플랜도 디테일하게 풀진 않았어요. 아마 애프터 하시면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스폰서님께 보상을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빼고 그냥 제가 PM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안 드렸네요.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 제가 이런 거 진짜 약해요. 이런 애드립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즉흥적인 거 이런 거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회 보시는 박유천 사장님께 제가 던져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